미술계에 나타난 새로운 회화의 경향에 대해서 허수영, 유현경, 정상고은 개인전을 예로 금주 시사저널에 제가 칼럼을 써서 그 칼럼을 요약한 영상입니다. 제 컴퓨터에는 그 새로운 회화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규정하는 새로운 회화에 해당되는 작가 혹은 작품을 모아놓고 그걸 바라보거든요. 그만큼 저는 새로운 회화 현상에 관심이 많고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왜 새로운 회화의 경향에 주목을 하느냐? 미디어 아트가 미술계의 주류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미술계의 주류예요. 그렇지만 제 경험칙에 따르면 2010년도 전후 어느 때부터 미술상심사 혹은 뭐 창작 스튜디오 입주작가 심사를 제가 가보면 그러니까 회화 지원자가 더 많이 뽑히더라고요. 예전에 미디어 아트가 훨씬 더 많이 뽑혔는데 실제로 미디어 아트는 심각한 주제를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러닝타임이 굉장히 깁니다. 그것이 주는 미디어 아트 고유의 피로감이 있어요. 저는 이 피로감이 쌓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런 회화의 반등을 이끈 건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극사실주의 회화처럼 잘 그린 그림 그리고 뭐 팝아트풍 그림처럼 대중적 선호도가 높은 그림 이 두 가지 풍의 그림이 아트페어에서 한복수를 차지하거든요. 또 다른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주목했던 건 이 두 번째 현상인데 회화가 꾸는 아주 오래된 인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인습에서 벗어나는 회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은 보통 스토리텔링, 내용을 담기 마련인데 그런 스토리텔링이나 내용의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거나 혹은 구상이랑 추상이라는 이분법이 있죠. 근데 이 구상, 추상의 이분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작업들이 등장을 했고 형상을 그린 구상회화임에 틀림없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추상회화에 피해를 주는 작업들이 등장을 했다고요. 그리고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세대들이 만들 수 있는 그 뉴미디어 감각이 회화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포스트 인터넷 아트라고 하는데 이런 포스트 인터넷 미감이 반영된 새로운 회화들 제가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회화는 되게 이전 세대에서는 발견되기 힘든 세대 특정성이 강합니다. 허수영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허수영은 지금 학고제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죠. 제가 허수영을 읽은 키워드는 공백공포가 있는데 허수영은 내용을 중시하지 않고 그리고 형상회화지만 전체적인 느낌을 추상회화의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제가 새로운 회화의 범주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허수영을 읽을 법한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전 공백공포로 정했는데 공백공포라는 게 뭐냐면 세라믹 타일로 천장을 빼곡히 메운 페르시아 건축물 장식 있죠. 그리고 영국 빅토리아 시대 때 그 뭐 디자이너 윌리엄 모리스라든지 미술공예 운동이 이끌었던 꽃과 이파리로 가득 찬 그런 패턴의 테피스트리나 벽지가 있습니다. 이거 모두 화면을 거의 동일한 패턴들이 가득 채우는 그런 구성이거든요. 어떤 패턴으로 화면을 가득 채우는 구성에는 스토리텔링,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높은 장식성을 갖고 있는 시각 예술인데 패턴으로 화면 자체가 꼼꼼히 차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압도감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큰 그 시각적인 만족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공백공포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공백공포 효과는 꾸준한 수요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공백공포 효과를 사용한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어요. 벽지도 그렇고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패턴들도 대부분 공백공포 효과를 차용한 것들이 많죠. 화가 가운데도 모더니스트 페인터 잭슨 폴록이 흙 뿌리는 그림, 뿌려진 물감에 의해서 균일하게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잭슨 폴록 그림도 공백공포 효과가 있는 그림에 해당되죠. 허수영도 마찬가지죠. 근데 허수영은 그 추상회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품작 대부분이 그 구상회화거든요. 근데 화초로 가득한 숲, 뭐 곤충 무리로 가려진 하늘, 꽃으로 채워진 밭, 풀잎마다 알알이 맺힌 이슬, 뭐 무한계 별로 채워진 우주라든지 그려진 대상은 분명하게 있는데 구체적인 스토리를 담지 않은 그러니까 균질한 화면으로 채워진 시각적인 압도감을 주는 공백공포로 가득 찬 그림입니다. 그래서 허수영의 그림은 그 장르로 봤을 때 풍경화로 묶일 법도 한데 일반적인 풍경화가 아니죠. 자연의 디테일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완전체로서의 자연 그림,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일의 자연 그림이에요. 허수영의 일부 작품 그림에서는 제작 연도가 5년 내지 15년씩 돼요. 그건 뭐냐면 같은 풍경을 동일한 풍경을 사계절마다 같은 캔버스 위에다가 계속 덧칠해가지고 물감이 나이테가 쌓이듯이 화면이 두툼하게 쌓인 경우거든요. 이것도 대상을 객관적으로 옮기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는 이가 그리는 대상하고의 관계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허수영이 인공물하고 인적을 완전히 지운 그래서 자연의 디테일의 총합을 그림에 옮겼다면 이거와 정반대로 세부 묘사를 무시하는 화가도 있죠. 그러니까 유현경의 경우는 윤곽 없이 헐거운 경계선, 텅 빈 여백으로 인물화랑 풍경을 그립니다. 근데 유현경의 인물화랑 풍경화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화랑 풍경화는 아니죠. 그래서 작가가 모델로부터 받는 감정을 그림에다 반영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주관적인 초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김새를 결정하는 게 보통 이목구비잖아요. 근데 유형경의 초상화에서는 이목구비가 지워진 초상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백도 되게 많아서 마치 동양화처럼 그림을 처리하죠. 이것도 유형경이 그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보다 자기의 감정을 묘사하는 데 충실하기 때문에 이런 큰 여백이 서양화 그림에도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인연이 닿아서 유형경의 그림 모델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2017년도인가 모델을 하다가 그림이 미완이 돼서 다음에 재방문하기로 하고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작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림을 다시 계속 보니까 마음에 들어졌대. 그래서 이 작품이 완성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작품이 전시 출품됐습니다. 작가의 주관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완성이 결정되는 그림인 거죠. 10월 중순께 유형경이 개인전을 강남 일대 두 곳에서 개인전을 열었는데, 하나가 이기리구 갤러리에서 열린 유형경 그림이란 제목이고, 또 하나는 코리아트 스페이스랑 AIF 라운지에서 열린 그림 만나는 방법 하나 라는 제목의 전시인데, 이 두 제목 모두 그리는 이의 자의식, 그리고 그리는 행위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새로운 회화의 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회화는 그 세대 특정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회화, 그러니까 예전의 회화의 인습에서 벗어나는 회화의 어떤 시도가 요즘 세대 말고 그 이전 세대에 없었을 리는 없잖아요. 지금 압구정동 그 칼리파 갤러리에서 개인전 열고 있는 정상곤, 1963년생인데 이분의 개인전도 제가 볼 때는 세대로 나눴을 때는 새로운 회화 세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새로운 회화의 변모에 먼 시발점쯤 될 것 같아서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전시 제목이 보잘것없는 풍경 다시 읽기인데, 이 제목에서 대놓고 말하는 것처럼 정상곤이 택한 풍경이 묘목의 품종이 대단한 그런 나무를 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품종의 고유성을 살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는 이의 심경을 투사하는 매체로 나무, 풍경이 선택됐을 뿐이야, 내가 볼 때는. 그 점에서는 인물의 고유성을 살리지 않고 그리는 이, 그러니까 화가의 심경을 투사하는 매체로 모델을 선택한 유형경의 초상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정상곤의 풍경화는 야산의 어떤 잡풀 혹은 흔하디 흔한 그 수목을 선택한 만큼 풍성하고 화려한 풍경을 보여줄 의사가 아예 없습니다. 저는 정상곤 개인전 오프닝 날 방문을 했는데, 작품을 보고 있다가 어떤 방문객하고 작가 정상곤하고 나눈 대화를 이렇게 어깨너머로 들었거든요.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방문객이 어떤 그림의 어두운 측면 물어봤더니, 그 무렵, 그 그림을 그릴 무렵에 작가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런 부고, 그런 감정이 반영되기도 했고, 이제는 자기 주변에 지인들의 부고, 사망 소식이 많이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차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심경이 이제 그림에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과 거의 비슷한 얘기를 제가 요 앞에 리뷰 달았을 때, 함진개인전 때 제가 거의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전 그 감정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함진의 작품을 보고 있는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저의 관심사가 죽음, 그리고 무상함, 그리고 허망함, 이런 부류거든요. 이 주제는 50대 이전엔 제가 떠올리지 못했던 화두들이죠. 근데 뭐 가족 구성원 중에 혹은 제 주변 인물 중에 부고가 이제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망 소식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명성의 무상함에 대해서는 정말 자주 생각해요. 그러니까 명성이란 게 되게 중독적이어서 명성 자체가 어떤 사람의 존재감을 갖다 휘두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무상함을 제가 느낀다고요. 정상곤 개인전을 본 그 리뷰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이 결말은 그 새로운 회화에도 포함되는 결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심경을 투사하는 일기장 같은 미술 창작 행위, 아무나 알아보기 힘든 비언어로서의 고백록으로서의 미술행위, 그리고 그리는 이의 그림과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하고 이심전심 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그림, 바로 그게 미술 혹은 미술가가 누릴 수 있는 사소하지만 독보적인 호사가 아닐까.